안녕하세요. 쉬운 사주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우리가 사주공부를 조금 했다고 해서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요? 몇 시에 태어났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처음에 인상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책에는 3초 안에 상대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관상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유장상법이라든가 달마상법이라든가 마이상법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면서 저 나름대로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또 신체에 대해서 따로따로 부분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학우님들께 이 관상에 대해서 조금씩 정보를 좀 드리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먼저 사람의 눈을 보고 많은 부분을 우리는 파악합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갈색을 띠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 됨됨이 평가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은 구두쇠구나, 돈을 잘 쓰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습니다. 눈동자가 조금 누런 사람, 황색을 띠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든 남에게든 돈을 그렇게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돈을 쓴다면 아마 목적을 위해서 쓰는 사람일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눈 자위가 전체가 흰 부분이 붉은 빛을 띠는 경우는요, 밤을 새워서 일을 했거나 노름을 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했을 때 눈이 피곤해서 실핏줄이 터지면 눈의 흰자위 부위가 붉은색을 띱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판단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활 환경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눈이 붉기도 하고 또 맑아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누렇다면, 심지어 황달빛을 띈다면 이건 반드시 건강검진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간이 안 좋을 때 눈동자 옆에 그 흰 부분이 누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눈동자 중앙에 까만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붉은색을 띈다 이러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내 눈동자가 눈 흰자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눈동자 동그란 부분, 까매야 될 눈동자가 붉은 빛을 띠는 경우에는요,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낯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낯선 장소로 가거나,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서 평상시에 하던 행동에서 조금 어긋나거나 좀 일탈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눈동자가 붉은색을 띌 때는요, 항상 자중하시고 조금 시간을 두시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켜보시고 눈동자가 다시 검은빛을 띌 때 다시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우리 상법 책에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 두셨다가 눈동자의 색깔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눈동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남자는 그렇게 많이 작용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여자에게 눈동자 흰 부위에 점이 있는 분들은요, 색정이 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 이런 이성 관계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택난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눈입니다. 눈동자의 흰 부분에 점이 있는 경우 유념하시고요. 지난번 눈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꺼풀 위에 그 눈 두덩이가 이렇게 도톰하게 살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입적이 많고 또 책난을 일으키기 쉽고 정에 약해서 쉽게 이분 저분에게 마음을 줄 수도 있고, 또 떠나는 남자 잡지 않고 또 오는 남자 막지 않는다, 오는 여자 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엔 눈 밑에 그 와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눈꺼풀 밑에 이 부분, 눈꺼풀 밑에가 너무 푹 들어가 있고 살이 없고 또 쭈글쭈글하거나 검은색을 띈다면 건강이 안 좋고요. 그 부분이 너무 죽어있고 살이 없고 또 주름이 지거나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요, 운이 좋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생식기 계통을 말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산액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식이 좀 어렵게 잉태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에 문제가 오거나 이제 나이가 드시면 눈 밑에 지방이 많이 빠지고 움푹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이제 건강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내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구나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데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항상 불안하신 분들은 마음도 불안한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요, 눈동자가 굉장히 차분하고 변동이 없고 요동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마음이 안정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 음흉한 생각을 하거나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도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차분합니다.
그래서 애지간한 관상 공부를 하신 분들도요, 그 눈동자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고 좋은 눈이다, 나쁜 눈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부분이나 사주를 보고 또 맞춰서 통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마음이 안정돼서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조용하게 잔잔하게 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 여성의 눈을 볼 때는요, 우리가 음기가 많고 이렇게 이성에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은 눈이 항상 촉촉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눈동자와 같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술에 취하면 눈이 붉고 촉촉해지고 물기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음기가 많은 분들은 젖어있는 눈, 눈물이 들어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지신 분들은요, 좀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또 도화의 눈이라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 눈이 약간 위로 치켜뜬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고양이 눈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묘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둥순둥한 그런 눈이 있는가 하면 왠지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눈이 있거든요. 그것이 도화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화 눈을 가진 남자나 여자는요, 눈동자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부탁을 다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묘한 이상한 매력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화 눈을 가진 사람을 상대할 때는요, 지나치게 눈동자를 바라보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파악할 때요, 우리가 눈이 툭 튀어나오신 분을 붕어 눈이라고 하거든요. 그 붕어 눈은요, 예전에 이렇게 붕어 눈을 가진 아이를 낳으면 가난한 가세가 점점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세가 좀 튼튼해지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붕어 눈을 가진 여성분들은 굉장히 착하고 가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게 많고요. 모든 중심이 이제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붕어 눈을 가진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일탈을 하는 거는 조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붕어 눈하고 다르게 우리가 새우 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붕어 눈은 눈 전체가 튀어나온 것이고요. 새우 눈은 눈동자만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눈동자만 튀어나온 눈과 눈 전체가 튀어나온 눈은 차이가 커요. 눈동자만 튀어나온 새우 눈은요,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죠. 당차고 굳센 의지가 있고 그런 건 좋은 면인데, 여성이 이런 새우 눈을 가진 경우에는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격을 조금 누그러뜨려야 되는 연습을 하셔야 되죠. 수양을 하고 수련을 하고 또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새우 눈을 가진 분들은 조금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눈썹을 이렇게 문신을 많이 하시는데, 눈썹이 아무리 이뻐도 눈이 별로면 아무리 효과가 없습니다. 눈썹은요, 눈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첫 번째요, 눈썹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눈썹은 눈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보다는 조금 길고 크게 그려야 되고요. 눈썹은 시작되는 앞부분이 진해야 됩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눈썹 중에 이렇게 일자 눈썹, 조금 동안의 얼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여성들 사이에 일자 눈썹이 유행을 했는데요, 일자 눈썹 진하게 그리는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학질 여사라고 해서 TV 코미디 프로에도 나왔고, 이게 원래 그 만화 연재하는 그 주인공 이름이 순학질 여사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독하고 포악스럽고 행복하고 이런 여성의 성격으로는 좀 좋지 못한 사람을 빗대서 순학질 여사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방망이 들고 남편을 때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자 눈썹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중년을 넘어서는 여성분들은요, 일자 눈썹 진하게 하시면 배우자의 앞날을 막고 또 집안의 가구주 역할을 본인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자 눈썹을 하셨던 분들은 좀 연하게 다시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일자 눈썹에서 연하게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눈썹 머리만 시작되는 부분만 조금 진하시고요, 끝으로 갈수록 조금 연하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를 연하게 하고 끝부분을 또 진하게 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우리 관상학적으로 볼 때는 좋은 눈썹은 아닙니다. 그리고 멋을 내기 위해서 연예인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눈동자의 색깔을 바꿔주는 칼라 렌즈라든가 눈동자를 크게 해주는 서큘 렌즈라든가 이런 렌즈를 사용하시는데, 멋내기용으로 한두 번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특히 붉은 빛을 띌 수 있거나 회색빛을 띠는 그런 렌즈 착용은 관상학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은 칼라입니다. 그래서 렌즈 사용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눈썹
그리는 것도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눈에 대해서 우리가 첫눈에 봤을 때 그 사람 판단하는 내용 공부해 봤는데요. 앞으로 사람을 살피실 때 그 눈을 보시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겪어보시고 또 사주를 보셔서 완벽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공부 짧고 재밌게 했었는데요.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누르시고요. 좀 더 자세하게 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